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활선 암초 휘트선 리프에 중국 선박 약 220척이 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즉각 철수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활선 암초 휘트선 리프는 팔라완 섬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산호초 인근 해역으로 중국의 대형 어선들이 닿을 내린 채 정박해 있는 모습이 필리핀 연안 경비대에 의해 발견돼 필리핀 측은 즉시 비상 경계 태세를 선언했습니다. 많아야 고작 수십 척이 몰려다녔던 과거와는 달리 200척이 넘는 대형 어선이 대규모 조직을 이룬 것도 의심스럽지만 이들은 어업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며 야간에는 줄곧 배결 등을 켜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황상 이번 사태는 어업을 가장한 중국의 침략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활선 암초 부근 등지에서 활동 중인 해안 경비대와 어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최신의 호위함 2척을 포함해 총 4척의 군함을 보냈습니다. 또한 필리핀군은 한국산 FA-5OPH 경공격기를 출동시켜 중국 선박들의 동태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선박들의 중국 민병대가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해당 선박들에는 민병대가 없으며 파도를 피해 정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필리핀은 반미 감정 확산으로 필리핀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임대를 종료시켰습니다. 이후 미군이 떠나자 남중국 해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그로 인해 최근 중국은 역사적인 연거권을 들먹이며 남중국 무인도와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군의 부재 이후 발생한 힘의 공백으로 인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최근 중국 해양경비정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자국 어선을 들이받은 뒤 침몰시킨 사건을 거론하며 중국 선박이 베트남 주권을 침해하고 어민들의 이익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중국 해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또한 보르네오 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 탐사 사업이 중국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은 중국 선박에 의해 제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미 해군은 상륙 돌격함 USS 아메리카와 유도탄 구축함 USS 벙커힐과 USS 베리는 물론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호를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배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선박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며 중국이 불법적으로 공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은 랴오닝호 항모를 서태평양으로 보내 대만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 일대에 들어와 있는 미국 루즈벨트호 항모 전단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랴오닝호가 필리핀해로 들어갔다. 미 군함이 보고도 못 막는다는 식의 선전이 판을 쳤죠. 그런데 미 해군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겁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인지전 코그니티브 워이라는 어려운 용어까지 동원해 미국의 의도를 분석했는데요. 중국군에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항모가 무서운 건 그 위에 실린 전투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전투기를 출격시켜 상대국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쉽게 공격 목표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첨단 항모를 만들어도 실제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랴오닝호는 경험뿐만 아니라 성능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이착륙 연습용에 가깝습니다. 미국 항모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년 내내 연료 보급 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디젤 엔진을 쓰는 랴오닝호는 모항을 떠난 지 일주일만 넘어가면 연료 걱정을 하는 처지인데요. 함재기 이착륙 시스템은 더 문제입니다. 랴오닝호는 뱃머리가 14도 정도 위를 향한 스키 점프대를 사용합니다. 항모는 육상 공항처럼 활주로가 길지 않아 이렇게 위로 향한 활주로를 타고 이륙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전투기에 연료나 무장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작전 반경이나 전투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증기식 HT 줄기 캐터펄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투석기처럼 비행기를 강한 힘으로 공중에 쏘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투기 연료나 무장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항모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를 비롯해 80에서 90대의 군용기가 올라가죠. 반면 중국은 스텔스기도 없고 함재기 숫자도 크게 모자랍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는 중국 해군 현대화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구축함 등을 대폭 늘리는 데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데요. 하지만 항모에 대해서는 미군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국제 구조 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영국이 한국에 최신 항공모함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기술 수출을 놓고 비공식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영국이 한국 측에 제안한 기술은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제작에 활용된 설계와 최첨단 시스템 등입니다. 영국 해군 사상 최대 규모 항공모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 세계 바다를 호령했던 해양 제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며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별칭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엘리자베스 EM1 여왕은 2017년 12월 영국 남부 포츠머스 해군 기지에서 열린 취역식에 직접 참석해 영국 최고의 기술과 혁신을 구현한 기함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호는 수직 이착륙 기종인 첨단 F-35B 스텔스 전투기 36대를 비롯해 중형 대잠수함 헬기, 공격 헬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402km 반경에서 1000대 규모의 선박과 항공기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레이더 기능도 장착돼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는 함정 깊은 곳에 있는 무기고에서 갑판까지 미사일을 운송하는 무기 처리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퀸 엘리자베스 호는 통합 전기 추진 체계로 소음이 적어 바다의 스텔스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발달 덕분에 필수 탑승 선원의 수도 미국의 니미 취급 항공모함에 비해 적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퀸 엘리자베스와 자매 선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항모 운용에 700명의 승무원만 필요한데요. 저투비행단까지 포함하면 1600명입니다. 반면 니미츠 항모는 운용에 3000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항공기 운용 인력 1800명이 추가되는데요. 텔레그래프는 앞서 1월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측의 대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짚었습니다. 군사 분석업체 네이비로가웃의 피처 샌드맨 이사는 한국의 퀸 엘리자베스 설계를 활용한 항공모함 제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탄약 보관, 항공기 승강기, 전력 시스템 등 신형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신기술들은 한국이 관심 가지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네티즌은 이번 영국과의 협약을 통해 경항모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퀸 엘리자베스 급으로 6만 5천 톤급 항공모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군이 앞에서는 경항모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영국과 함께 중형 항모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며 중형 항모에 대한 기대를 밝혔는데요. 외형상으로는 해상교통로 확보 등 자국 해상 주권 수호가 목표이지만 갈등 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양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데 항공모함 같은 대규모 해상 전력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주 남단 이어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의해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이어도는 군사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AADIZ가 겹친 해역이기도 하는데요. 이어도는 최고봉이 수중 4.6m에 잠겨 있어 국제법적으로는 암초에 불과하지만 해양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매우 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도 주변 제7광구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풍부한 어류 자원이 형성돼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와 함께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규모의 해양 영토가 확대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효과인데요. 세계 각국의 영유권 분쟁은 결국 힘센 놈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6만 5천 톤급 항모 전력을 실전 배치하며 제해권을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이어도에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에